안녕하세요. 꽃보다 닭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물주기예요. 그래서 물주기를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아는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흙 속에 물이 잘 마르지도 않고, 햇볕이 또 온도가 내려갈 때는 햇볕 양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물량이 마르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마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뿌리에 냉해를 입을 수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 바이러스는 좀 덜하거든요. 이게 여름 때 심한 거고, 흙 속이 좀 이렇게 쌀쌀할 때 젖어 있을 때는, 제가 그 작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작년 늦가을에 11월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걱정을 했는데도 그 비를 다 맞췄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는데, 그 11월 달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도 되게 걱정을 조금 살짝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좀 적응을 11월 달부터 계속 비가 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하로 뚝 떨어졌을 때도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도 빠이를 안 하고. 근데 영하 7도에 제가 라울이 보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 주는 게 그 뜻하지 않게 좀 빨라졌어요. 이게 이제 한파가 갑자기 10월에 오다 보니까, 이게 6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달에 그 한파가 이렇게 서울에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하로 뚝 떨어진 적이 없는데, 여기가 오늘 새벽에 영하 2도까지가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일기예보에. 근데 이제 제가 6시에 촬영할 때는 영하 1도 정도였거든요. 영하 1도. 근데 이제 추워질 때 물을 어떻게 주냐고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고 힘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육이 키울 때는 일기예보를 일단 일주일을 쫙 봐야 돼요. 일주일. 높은 기온을 보고 낮은 기온이 보고, 그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다육이 습성, 물을 주는 그 방식, 그리고 다육이가 물 드는 게 몇 도 차에서 물이 드는지. 다육이 물이 드는 거는 10도 차가 좀 나야 예쁘게 물이 들고요. 더 예쁘게 들려면 15도 차가 나면 되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온도 차가 클수록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든다 그러고, 오늘 같은,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무사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10월 달이 뜻하지 않게, 근데 10월이 제가 좀 안전하다고 얘기는 했죠. 11월보다 또 12월보다 안전하게, 제일 위험한 게 1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육이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할 달이 8월 달하고 1월 달이야. 요 두 달만 조심하시면요, 다육이를 아주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10도 이상일 때, 오전에 해가 좀 쨍쨍할 때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늘이 지거나 좀 이렇게 한파가 갑자기 이렇게 올 때, 온도가 뚝 떨어질 때, 영하로 떨어질 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일단 일주일 정도 확인을 해보고 물을 주셔야 되는데, 비가 안 오거나 온도가 내려가지 않거나 눈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물을 주시는데요. 물을 어떻게, 추워질 때, 그러니까 10도 미칠 때는 웬만하면 물을 좀 굶기셔도 다육이는 죽지는 않거든요. 특히 얘네들이 여름 생장형인 애들 있죠. 대부분 저희 집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요, 하형이에요. 하형. 여름 생장형인데, 제가 12월 초까지 노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까지 오는 비를 다 맞췄고요. 12월 달에 오는 비도 살짝 맞췄던 것 같아요. 초에 12월 달에 오는 그 비도 맞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베란다 안이 그 햇볕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강압성을 덜해서 물마름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굳이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물을 안 주시고요. 10도 이상일 때, 베란다는 얘네들이 월동하러 들어와도 베란다는 거진 15도 이상이 돼요. 웬만하면 영하로 뚝 떨어지고 그 수도관이 동파가 될 때, 그럴 때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겨울에는 밤에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서 한 10시, 좀 빠르면 7시에서 해가 뜰 때 주시면 돼요. 7시에서 10시 요 정도 주시면 되고요. 물을 어떻게 주시냐, 3분의 1만 3분의 1 화분에
3분의 1 화분에 3분의 1 정도 젖을 정도로 해갖고 빨리 마를 수 있게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겨울에 물주기는요, 수저로 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갖고 수저로 겉흙이 살짝 젖을 정도로 그렇게 주는 영상을 제가 처음에 유튜버 그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올렸었는데요. 이 아이가 홍대와 금이에요. 홍대와 금인데 얘는 비를 맞히지 않았어요. 제가 비를 맞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을 그냥 한 바퀴 정도에서 두 바퀴, 지금 이게 카메라가 있어 갖고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살짝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서 12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휴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베란다는 좀 많이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물을 11월달까지는 보름에 한 번씩 3분의 1 정도 화분이 젖을 정도로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주시면 되고요. 12월달까지는 저는 그렇게 줘요. 12월달까지는 이렇게 주는데 초보자님들은 저 안전을 위해 갖고 한 달에 한 번 주시면 되는데, 원래 12월달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시고 1월달은 안 주셔도 돼요. 사실 1월달에는 안 주셔도 되고, 내가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너무 애들이 입 줄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 한 번은 주셔도 한 번은 주셔도 되는데, 굳이 1월달에 자주 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하영이다 보니까 동면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갖고 휴면에 들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듬뿍 물을 주거나 밤에 물을 주거나, 겨울에는 1월달은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1월달에 많이 냉해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는 아예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이 물을 3개월 정도 굶겨도 안 죽고, 제가 이제 다육이 택배를 받아갖고 프리티를 심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심어줬는데 한 5개월 넘게 그냥 흙이 털어진 채로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늘에 있다 보니까 생장점이 길쭉하게 웃자라 갖고 지금 여기 심어져서 아마 바깥에 나가져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이고, 근데 그 6개월 가량 물을 먹지 않고 휴지에 싸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아주 잘 살아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오히려 물을 좀 아끼시면 겨울에는 예쁘게 물을 드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갖고 겨울에 1월달에 물을 굶기셔도 되고, 내가 정 줘야 된다면 한 번을 주시되, 온도가 조금 10도 이상 올라가고 좀 포근한 일주일 기간이 됐을 때 오전 7시서부터 10시 그 사이에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너무 이렇게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밤에 주시는 것보다 낮에, 그리고 낮에 물을 먹으면 얘네들이 강합성을 또 잘해요. 햇볕을 보고서. 그래서 낮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절대 듬뿍 주시거나 저면 간수를 하시면 안 돼요. 겨울에는 저면 간수를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원칙상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봐서 물이 케어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성장을 좀 잘하는 애, 눈이 보이는 애들은 제가 간간히 수도가 싱크대에서 물 샤워를 해주는데, 이거는 저만의 스타일이고요. 일반 보편적인 다육이 우리나라 전통은 겨울에는 입이 젖지 않게 이 주변으로 살살 주는 거예요. 입 주변으로 저면 간수하지 않고 화분의 흙이 3분의 1만 젖거나 아니면 5분의 2 정도만 젖을 정도로 살짝 겉흙이, 그러니까 화분의 위에 면이 1cm에서 2cm 젖을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그게 12월 달이에요. 근데 10월 달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한파가 왔죠. 근데 이게 한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굶기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얘네들이 그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잘못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굶겼다가 온도가 15도로 올라가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 비 오는 날 주는 것보다 비 오지 않은 날 주시는 게 좋고, 얘네들 한 2바퀴 정도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좀 많게 주면 3바퀴 정도, 작은 아반 같은 경우에는 1바퀴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면시비 올렸죠. 이 여면시비도 어떻게 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도 칙칙칙 뿌리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근데 이걸 낮에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입에 화상이 있거나 낮에 흡수율보다, 제가 여면시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밤에 새벽에 흡수율이 더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제가 이제 그때 비가 오기 전에 여면시비를 했는데 비가 그 다음날 몇 시간 있다가 비가 왔거든요. 이게 빗물이 물이 묻었는데 여면시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면시비가요, 물이 묻었을 때 주는 게 흡수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비가 끝나는 시점에 살짝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비 와갖고 이게 다 씻겨 나가나 그러는데, 오히려 빗방울이나 습도가 있을 때 흡수율이 더 좋다고요. 그리고 밤에, 낮에 뿌리면 안 되고 밤에 흡수율이 좋고, 낮에는 또 잘못 뿌리면 이게 햇볕을 받은 화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밤에 살짝 뿌리는 거, 듬뿍 뿌리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뿌려주시면 얘네들 입에서 기공으로 통해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 큐티클로도 흡수를 하고 목대로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면시비가 일반 주는, 우리가 흡수구로 주는 영양제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학자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여면시비가 우리가 보면 비도 액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흡수율이 우리가 이게 흙이 젖으면 그걸 얘네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도 흡수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여면시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육이 물들일 때는 온도차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부러 기온차를 많이 내기 위해서 밤에 공중에다가 이렇게, 거리대도 뭐 이렇게 공중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베란다 안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일부러 이렇게 뿌려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건 물 스프레이, 얘는 영양제인데 영양제를 더 뿌려주면 더 강합성을 더 잘한다니까. 원래 얘네들이 강합성을 잘하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에요. 이 2가지가 있어야 강합성을 잘하는데, 이 2가지가 없으면 강합성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도 강합성을 하는데, 칙칙 뿌려주면 강합성을 더 유도하는 또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면시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비 오고 난 다음에 칙칙 뿌리셔도 되고요. 밤에 습도가 좀 있는, 그리고 또 다육이 물들이기 온도차를 내주기 위해서 뿌려주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도 활용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이바이.